잘 지내셨어요? 여기 들어왔고. 루비, 다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이루비 학생 들어왔어요? 저희는 여기 지금 북경에 눈이 어저께 되게 많이 와가지고, 한국은 눈 안 왔죠? 네, 비 조금 왔어요. 네. 저희는 첫눈이 왔는데 엄청 많이 왔어요. 음, 저는 하고 있으면은 아마 이찬혁 군도 들어올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네. 그 오늘부터 이제 매번 그 한 달간 하는 과정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과정을 진행할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어려운 것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머신러닝 기초 지난달에 했었고, 그다음에 약간 머신러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긴 하지만 또 개념이 조금 틀려서 데이터 사이언스 과정이 뭔지를 오늘은 제가 강의 형식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그래서 코딩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네. 제가 PPT 화면을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유르비 학생 안녕. 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기초 오리엔테이션 시간이고요. 저는 이제 지난번에 인사드렸는데 이 장표를 다시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제 이름은 조영훈이고요. 지금 현대 기아 자동차 지금 중국에서 중국 빅데이터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제 이것 때문에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제가 회사에서의 이제 직함이 뭐냐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얘기하는 이 데이터 사이언스는 과학이잖아요. 그죠?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과학을 하는 사람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 과정을 배우시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과정들이 어떤 개념들인지 오늘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중고등 성인반은 매주 월요일 날 만날 거고요. 뭐 지난번에도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좀 못하게 되면은 주말 이용해서 보강을 하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할게요. 네. 그럼 이제 오늘 과정의 목표는 데이터 사이언스 과정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다음 시간 이렇게 3번 남은 시간 동안은 바로 코딩 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코딩 할 때 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익숙했던 타이타닉 데이터 지난번에 저희가 분류해 봤잖아요. 머신러닝 기초반 할 때. 그 데이터를 이제 분류만 해봤는데, 그게 데이터 사이언스 관점에서 이제 어떤 데이터인지를 좀 보는 방법들을 이제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장바구니 분석하고 고객 세그멘테이션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두 가지만 하셔도 정말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게 어떤 분석인지를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네, 설명을 해드릴 거고, 예. 이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지금 계신 분들 중에 피아노 치실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이렇게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피아노. 우리 류미경님 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여기 치시기는 하네요. 배운 적은 있죠. 언제 배우셨어요? 초등학교 때 배웠죠. 아, 그러셨어요? 네. 얼마나
한 6년은 배운 것 같은데, 6년 넘게는 배운 것 같은데, 네네. 그 뒤로는 아예 뭐, 중학교 때 실기 시험 정도만 보고, 그다음에 거의 뭐, 안 친 것 같아요. 어, 그 피아노 꾸준히 안 하시고 그때 그만두신 그뭐 계기가 있으세요? 너무, 공부하시느라 하셔서. 아니,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울면서 그만두겠다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홍 선생님은 피아노 칠 줄 아세요? 못 치세요? 피아노 잘 치실 것 같이 보이는데 못 치시군요. 우리 이루비 학생은 혹시 피아노 칠 수 있어요? 어, 조금 배웠던 것 같아요. 조금 배웠어요? 얼마나 배웠어요? 예, 조금. 조금 이러면 잘 치는 건데. 그 피아노 이거 지금 치는 손가락 모양이 약간 저희 코딩할 때 타자 치는 모양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네. 이제 그래서 피아노하고 코딩은 관련이 있다를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는 피아노 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저는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칠 수 있는데 조금 칠 수 있는데 그게 커서 너무 하고 싶어 가지고 이제 조금 이렇게 코드 같은 걸로만 조금 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이 그림을 왜 가져왔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피아노 학원에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제가 이제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치기 시작하는데 뭐 도레 도레 미파 미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하는 그 있어요. 뭐 바이엘부터 해가지고 쭉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근데 치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류미경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한 일주일 배우다가 엄마한테 얘기했어. 엄마 나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때려쳤는데 나중에 후회를 너무 많이 했어요. 커가지고 아 그때 좀 끈기 있게 배웠어야지 내가 저기 연애할 때도 조금 사용하고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 근데 이제 제가 그 왜 그랬냐면 지금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 그냥 제가 앞에서 이제 코딩하는 거 타이핑 거의 이제 지금은 막 따라오기 바쁜데 그냥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이 분석하는 과정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스 코딩하는 과정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지 그래야지 조금 더 흥미를 가지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제 이 첫 시간은 코딩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에 저한테 저희 피아노 선생님이 이거를 열심히 기본기를 하면은 다음에는 어떤 단계, 어떤 레벨이 될 수 있고 뭘 할 수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으면 제가 조금 끈기를 가지고 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없었고 그냥 재미가 없을 뿐이었고 그만둔 거였고 그래서 후회를 인생에 있어서 후회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코딩을 지금 이제 막 접하시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런 말씀들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예, 데이터 사이언스가 뭐냐면 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데이터 과학이에요. 데이터 과학. 한글로 하면 데이터 과학. 근데 이제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이고요. 데이터를 통해서 의미를 발견하는 거. 이게 데이터 사이언스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이 그림이 혹시 뭘 것 같으세요? 이 그림. 제가 되게 고민하다가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 우리 이루비 학생 이 그림 이게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음, 그냥 보이는 그대로 얘기하면 돼. 드라이버? 드라이버? 드라이버 비슷하긴 한데 드라이버의 의미는 아니에요. 네. 우리 류미경님은 뭐 같으세요? 이거 가공한다는 느낌인데, 가공한다. 데이터를, 네, 데이터를 가공한다.
맞아요. 맞는데 제 마음속에 있는 그 답은 아닙니다. 예. 우리 저기 홍 선생님? 홍 선생님 맞으신가요? 성이 제가 맞으신가요? 홍 맞나요? 네, 맞으세요? 아니면 바로 정정해 주세요. 계속 홍 선생님이라 그럴 것 같은데. 네. 혹시 이거 어떤 거 같으세요? 이 그림? 안 들려요. 마이크를 한번 켜주십시오. 네. 음소거를 해제하시면은 들릴 것 같아요. 예. 예, 선생님 마음속에 있는 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보자마자 그냥 예. 디긴 한다 그럴까? 아, 그냥 디기. 그런 느낌 받았어요. 예, 이렇게 한글로 하면은 파고 들어가는 듯한 한다. 느낌? 예. 네. 홍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조금 제일 가깝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파고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사실 답이 있는데 데이터 마이닝이 의미예요. 그래서 아, 예. 네. 마이닝이 뭔지 아시나요? 채굴하는 광산에서 채굴하는 거. 네, 맞습니다. 음. 사실 이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말이 최근에 이렇게 조금 트렌디하게 쓰이는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은 옛날에 썼던 말이긴 한데 데이터 마이닝이란 말이고요. 이게 광산에서 채굴을 한다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광산을 생각을 해보면 다 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막 파고 들어가니까 그 귀한 금덩어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예요. 데이터가 엄청 많이 있거든요. 데이터를 그냥 놓고 보면 사실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이 값어치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 중에서 정말 의미 있는 그 보석 같은 그 황금을 발견하는 과정. 그게 데이터 사이언스고요. 예.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옛날에는 많이 불렀고. 예. 그래서 그냥 쉽게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을 데이터 사이언스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광산에서 원래 이렇게 파는 그림이 원래 있긴 한데 요즘에 조금 트렌디하게 이제 이렇게 좀 디긴 한다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타고 들어가는 모양의 그림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이거를 회사에서 저희 그 직원들 또는 뭐 연구소 이제 빅데이터를 잘 모르는 분들한테 가가지고 조금 이렇게 처음에 재미가 없으니까 이거를 먼저 제가 보통 많이 보여주거든요. 혹시 이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 분? 손 이렇게 들어보세요. 안 보셨어요? 홍 선생님도 안 보셨어요? 네. 이루비 학생은요? 그래. 그러면 이거 나중에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보십시오. 이 영화의 이름이 뭐냐면 머니볼이라는 영화고요. 네. 여기 주인공은 이분 누군지 아시죠? 브래드 피트. 네, 이분이 나오시고 야구 얘기예요. 야구인데 야구에 대해서 옛날에는 이제 감으로 막 야구를 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이 오클랜드 애슬레틱이라는 그 메이저리그의 단장인데 이게 만년 꼴찌하는 팀이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20연승까지 한다는 실화예요, 실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제가 가려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통보 이분을 이 빌리빈이란 단장이 이분을 만나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같은 분이에요. 이분은 경제학자인데 이분이 야구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 감독의 감 이런 게 아니고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이 말에 대해서 이 빌리빈 단장이 인정을 하고요.
그거를 다 반대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위험들을 무릅쓰고 그 추진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20연승 하게 된다는 그런 그 실화입니다. 실화인데 이거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는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초등반에서도 봤거든요. 뭐 거냐면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 볼 수는 없고 유튜브에 짧게 나와 있는 거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살짝 보고 한 5분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살짝 보고 다시 얘기를 할게요. 괜찮으실까요? 네. 이렇게 하고 나중에 좀 기회 되시면은 풀리 한번 보시면은 더 이렇게 감이 오실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체크 한 번만 해볼게요. 소리 들리시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러면. 영화 머니볼은 야구의 통계적 사고 소리 들리세요? 아, 들리세요? 네. 그러면 5분 27초. 요거 영상 보고 제가 더 얘기하겠습니다. 영화 머니볼은 야구의 통계적 사고를 접목한 성공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 세계 야구 선수들의 꿈의 무대이자 세계 최고 프로야구 리그인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그곳에서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를 이끄는 단장 빌리 빈에게는 커다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단에 돈이 없다는 점이었죠. 거대 구단들이 많은 자본을 바탕으로 오클랜드의 에이스를 하나둘 빼가기 시작하자 빌리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험을 감행하기로 합니다. 팀의 에이스 3명이 한꺼번에 타팀으로 이적하자 오클랜드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단장은 스카우트를 모아놓고 에이스를 대신할 새로운 유망주를 찾아보려 하지만 그들이 늘어놓는 소리는 잡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Manny, who do you got? I like Geronimo. Yes. Guy's an athlete, Good player. big, fast, talented. Good face. Yeah, good job. 5 tools time. Good looking ball. 당최 얼굴하고 야구하고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회의 자리에 모인 스카우트들은 선수의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빌리는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를 방문했다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클리블랜드의 모든 결정을 어느 뚱보 청년이 좌지우지하고 있었죠. Who are you? 뚱보 청년의 이름은 피터 브랜드. 빌리는 그에게서 야구의 개념을 뒤집어 엎는 혁명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There is an epidemic failure within the game to understand what is really happening. Baseball thinking is medieval. They are asking all the wrong questions. Your goal shouldn't be to buy players. Your goal should be to buy wins. And in order to buy wins, you need to buy runs. 피터 브랜드는 예일대 경제학과 출신이었습니다. 야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야구의 본질을 이야기했고 경험과 직관 대신에 통계와 수치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빌리는 그의 말을 믿어보기로 하죠. Everyone else in baseball undervalues him. 두 번째 스카우팅 회의 시간. 빌리와 피터는 스카우트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선사합니다.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결함이 존재하는 선수들을 영입하겠다고 하죠. Jambi's on base percentage was .477. Damon's on base 324. And Almeida's was .291. Add that up and you get. You want me to speak? 외향적이고 활달한 빌리와 내성적이고 조심스러운 피터. 이렇게 다른 성격을 가진 두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하나의 신념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게임의 법칙을 바꿀 거라는 믿음이었죠.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괴짜 취급하고 틀렸다고 말합니다. 스카우트 단장은 팀을 떠나고 감독은 빌리의 말을 듣지 않았죠. I'm saying it doesn't matter what moves I make if you don't play the team the way they're designed to be played. Anything else? 주위의 방해 속에서 빌리와 피터는 자신들이 세운 계획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는 리그 꼴찌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감독은 승리할 생각 대신 욕먹지 않을 궁리만 하고 있었고 팀은 패배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Get down.
Is losing fun? Is losing fun? No. That's what losing sounds like. 빌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팀 분위기를 망치는 제레미를 방출하고 거기에 더해 팀의 에이스인 페냐까지 내보내기로 하죠. 자신들이 점 찍었던 해티버그를 내보내기 위해서요. Good news is, we want you at first. Okay, well, I've only ever played catcher. Scott, you're not a catcher anymore. That's right. It's not that hard, Scott. Tell him, Wash. It's incredibly hard. Hey, anything worth doing is, and we're gonna teach you. 만약 이 결정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빌리는 꼼짝없이 해고당할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신있게 밀어붙였죠. 왜냐면 믿었기 때문입니다. I think the question we should be asking is, do you believe in this thing or not? I do. It's a problem you think we need to explain ourselves. Don't. To anyone. 빌리와 피터는 선수들을 다독이기 시작합니다. 기존 방식이 아니라 통계와 수치를 바탕으로 선수들에게 조언하죠. 오클랜드는 승수를 늘려가기 시작합니다. 무려 19연승을 기록하며 아메리칸 리그 연승 기록에 단 1승만을 남겨두게 되죠. 네. 보셨나요? 네. 영화 소개 프로그램은 다 소개를 안 해주니까 나중에 보시고요. 제가 다시 공유를 할게요.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 데이터 과학을 통해서 실제로 이 20승을 이루어낸 거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컨셉을 이 빌리빈 단장 이후에 모든 야구 팀들이 이걸 다 합니다. 지금 다 해요. 그 이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세이버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예전에 왜 남궁민이 나왔던 그 한국 드라마 있습니다. 그 스토브리그. 네네네. 그게 이 컨셉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컨셉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남궁민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야구계 말고 축구에서도 이제 적용을 하고요. 실제로. 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우리 박지성 선수가 어디 있었죠? 어디 아세요? 잘 몰라요. 관심 없어요. 스포츠. 박지성 선수가 있었던 맨유라고 얘기를 하는 그 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인데, 거기는 실제로 이 선수하고 감독, 코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요. 네, 그래서 경기들을 다 분석을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전략을 짜고 이제 이 선수들한테 어떻게 대처할지 이야기를 해주고, 맨유가 되게 잘하는 팀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런 이제 그런 이유들이 있는 거겠죠. 네, 물론 그 선수들도 워낙 기량들이 뛰어나긴 하겠지만, 네, 그런 것들이 같이 갖춰져 있는 되게 좋은 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이제 이 사례를 저희가 이제 다다음 시간에 코딩을 해볼 거고요. 혹시 이거 아시나요?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뭐죠? 이거 좋아하시나요? 맥주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기저귀입니다. 기저귀. 윤미경님 입맛을 다시시는데. 네. 혹시 이 사례를 아시나요? 이게 그 전통적인 데이터 그 분석을 할 때 제일 그 전통적이고 제일 유명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긴 할 텐데. 자,
이게 맥주하고 기저귀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게 제가 초등반에서 얘기를 하니까 관계가 없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봤을 때는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이루비 학생 혹시 이거 관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얘기 알아요? 아니요.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맥주하고 기저귀하고? 지난번에 선생님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아, 그래? 아닌가? 그런가 봐요. 자, 오늘은 나- 조금 더 조금 더 라이브하게 제가 한번 말씀을. 네. 자, 그 연기 들어갑니다. 그, 저희 아내가 그 금요일 날 낮에 오후에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띠띠띠띠띠 따르릉. 여보, 우리 저기 조율이 아시죠? 우리 둘째 조율이 기저귀가 떨어졌어요. 퇴근하시는 길에 좀 사오세요. 저희 아내가 이렇게 전화하면 알았어 여보, 내가 꼭 사가지고 갈게. 이렇게 하고 이제 전화를 끊는 거죠. 뭐 남편들은 힘이 없어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퇴근하는 길에 이마트에 가가지고 이제 매장에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들어갈 때 어떻게 하죠? 매장 들어갈 때? 카트 끌고. 네, 카트를 제가 이제 하나를 끌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기저귀가 어딨나 이렇게 보니까 저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율이 우리 둘째 기저귀를 이제 사고, 그만 사기는 좀 아쉬워가지고 제가 주말을 먹을 맥주를 같이 이렇게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맥주를 마신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 매장에서 이 마트에서 이거는 원래 월마트 사례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뭐 이마트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제가 쇼핑 카트를 이렇게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결제를 하는 그 결제 리스트 안에 있는 거, 이거를 뭐라 그래요?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카트에 같이 들어가 있는 상품들이 뭐가 있지? 이렇게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희한하게 이 기저귀하고 맥주하고 같이 담겨 있더라. 이제 하는 거고, 이게 무슨 관련이 있지? 해가지고 이제 처음엔 잘 모르니까 이걸 사신 분들한테 이제 인터뷰나 이렇게 추적해가지고 한번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그런 사실이 있는 거죠. 아내가 요청을 했고 남편들이 사면서 맥주를 같이 사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이마트의 사장이면은 이 인사이트를 발견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기저귀 판매대 옆에 맥주 판매대 가까이 놔야지.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매출이 엄청 올랐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그런 사례고요. 사실 이거를 엄청 울고 먹었어요. 이 사례를. 데이터 분석은 그래서 의미가 있어. 매출이 올랐어. 근데 이제 이거 이후에 이만한 사례가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하나 나왔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 따끈따끈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사례는 제가 초등반에서는 차마 얘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약간 조금 시험식이라서. 근데 여러분들은 괜찮으세요. 네. 우리 이루비 학생도 사실 이제 다 알만한 나이고. 그래서 이거 뭐냐면 이거 뭔 거 같으세요? 이 그림 여기 뭐라고 돼 있나요? 막 필기체라 가지고 잘 힘든데 뭐라고 돼 있나요? 이거 읽으실 수 있나요?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베이비 쿠폰이라고 돼 있는 겁니다. 베이비 쿠폰.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것도 사례인데 어떤 회사에서 이런 베이비 쿠폰을 발송을 어떤 집에다가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항의 전화가 왔습니다. 항의 전화가 왔어요. 이게 뭐냐면 임신하면 아기가 있으면 뭐 할인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용품 사면은 5% 할인해주고 뭐 아기 신발 사면 10% 할인해주고 이런 쿠폰 아시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기 전에 뭐냐면 그 아버지가 그 전화를 했는데 그 회사에다 막 욕을 하면서 우리는 집에 애가 없다 이거예요. 애가 없는데 이런 것들을 왜 보냈냐 이거. 네. 그리고 나는 딸이 있는데 걔는 아직 어리다 이거예요. 고등학생밖에 안 됐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하니까 회사가 이제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는 이제 끊었어요. 근데 한두 주 있다가 이 아버지가 사과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몰랐는데 우리 딸이 좀 이르긴 한데 임신을 했더라. 아, 미안하다. 그러면서 사과 전화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실화예요, 실화. 근데 이제 이 회사는 그러면 이 따님이 임신을 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제 어떻게 알았냐면 이 회사에 아까 장바구니 분석처럼 어떤 데이터, 어떤 상품을 같이 사면은 임신한 분들이 샀을 가능성이 크다.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뭐 무양 로션, 그러니까 이렇게 임산부들이 주로 애용하는 화장품들이 있다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장바구니에 담기면 이 사람은 임신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태깅을 해요. 보통 태깅을 합니다. 임산부 이렇게 태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긴 하지만 이 가능성이 임산부 뭐 80% 아니면 90%뭐 이렇게 사는 항목에 따라서 점점 더 올라가겠죠. 쿠폰을 또 썼으면은 뭐 더 올라가고.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회사들, 요즘 최근에 모든 회사들이 이런 추천, 장바구니 분석 이런 것들을 합니다. 뭘 통해서요? 데이터 분석, 데이터 사이언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최근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의 몸값이 막 올라가는 거고요. 네. 업계에서 막 너도 나도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코딩 소개할 때 코딩이 여러 분야가 있다 그랬잖아요. 뭐 앱 만드는 거, 이런 뭐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하는, 그러니까 다 코딩이에요. 다 코딩이고 게임 만드는 거 많은 좋은데 이런 분야가 조금씩 다른 건데 웹이나 앱, 그러니까 앱은 모르겠고 옛날에 웹 만드는 그 개발하시는 분들, 코딩 하시는 분들은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 연봉 수준이 되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머신러닝, 딥러닝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런 쪽에 포커스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실제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의 그 연봉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걸 먼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빨리 접해 보시고 우리 초등학생들도 빨리 접해 보고 이거 맛을 알아서 좀 해보면 일찍 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이루비 학생 이 나이에 이렇게 해가지고 일찌감치 해가지고 하면은 뭐 얼마나 잘 될 것 같아요. 다들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오늘 찬혁군이 안 와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네. 여러분들 제가 그 초등반은 숙제를 내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숙제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코딩은 없지만 숙제가 있는데 숙제를 어디다 올리시냐면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 건데 카페에 보시면 중고등 성인반 데이터 사이언스 그 과정에 이제 뭘 올리시냐면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는 이 데이터 사이언스 과정의 이 분석 기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어떤 부분을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 시키냐면 이게 의미 없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초등반은 나중에 프로젝트를 할 겁니다. 우리 여기 중고등 친구들도 같이 할 거고 우리 성인분들도 계속 하시는 거면은 이제 나중에 프로젝트만 한 달 정도 하는 과정을 할 거예요. 그때 뭐 하실 거냐면 주제를 본인이 정하시고 그래가지고 데이터도 정하시고 해서 분석을 쭉 하셔가지고 의미를 발견하거나 그걸 가지고 어떤 결과를 내서 예를 들면 뭐 그
그 뭐 사회, 국가 정책으로 제안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교 같은 데 제안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바꾸는, 예, 사회를 바꾸는, 예,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볼 거고요. 예, 저는 이런 장바구니 분석 이런 거를 저도 적용을 해봤거든요. 저는 어디 해봤을까요? 저는 이것도 초등반에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초등반보다 좀 나아야 되니까 제가 이제 여기 써놨는데, 제가 회사 입사할 때 이걸 썼습니다. 회사 입사할 때 제가 회사 들어갈 때는 뭐가 있었냐면, 경력직으로 회사를 딱 들어갈 때 이제 서류가 일단은 붙으면 이메일이 딱 날라오는데 주제를 줘요. 주제를 주고 하루인가 이틀인가 줬던 것 같아요. 그 안에 그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면접을 가서 PT를 해야 됩니다. 발표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뭐였냐면, 당신이 지금까지 데이터 분석가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한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자동차 업계, 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여기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요? 이거를 제가 제안을 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어떤 사람이고 이제 이런 거는 당연히 준비를 했는데, 제가 제안하는 부분을 어떻게 했냐면 이거 가지고 했어요. 이 아까 이 맥주와 기저귀 이 분석하는 거, 이걸 뭐라 그랬다 그랬죠? 아까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영어로 하면은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고 연관 분석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걸 어디다가 썼냐면, 자동차를 구매하는 고객들이 예를 들면은 좀 장바구니처럼 짧게 타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재구매하는 고객들, 저 같은 경우에는 모닝도 타봤고요, 뭐 아이서티, 소나타 뭐 이런 거 타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샀던 이런 차들을 같이 이렇게 묶으면 어떤 차들이 관심 있는지가 나올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제가 데이터셋을, 그러니까 가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무슨 차 샀고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쭉 가상으로 만들고, 그거를 이 연관 분석을 쫙 돌리고, 제가 이제 다다음 시간에 우리가 분석을 하면 이거는 해석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뭐 서포트, 컨피던스, 리프트 이렇게 해가지고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 기저귀가 같이 관련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내야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보여드렸어요. 제안할 때, 그러니까 PPT 할 때. 그랬더니 됐어요. 네. 합격!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했던 방법이고, 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사례들을 조금 더 말씀드릴 건데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잠깐 12분인데 조금만 쉬었다가 8시 20분에 다시 할게요. 네, 사례 조금만 더 하고 오늘은 한 30분 정도만 더 하면 아마 끝날 겁니다. 네, 20분에 다시 만날게요. 화장실 다녀오시고. 네. 선생님, 네, 우리 아까 네. 그 숙제 말하실 때 살짝 여기 끊겨가지고, 그래요? 다시 얘기해 줄게요. 네, 그 선생님 회사 입사했을 때 방법은 들었어요? 네, 어, 아까 그 뭐 맥주와 기저귀 사례 이것도 들었죠? 네, 숙제를 네, 뭐 하라고 숙제는 하셨는데, 뭐냐면 제가 그 분석 사례나 조금 더 얘기할 건데,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 이루비 학생이 적용해 볼 만한 거를 아이디어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제 저는 아, 제 저 사례를 맥주 사례랑 저것처럼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한번 생각해서 카페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서요? 그죠. 그냥 어떤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이루비 학생하고 관련 있는데 뭐 학교도 괜찮고 뭐 어디도 괜찮아요. 네. 아이디어만 편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걸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프로젝트라는 걸 한번 해볼 건데 그거 할 때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런 분석 기법들을 내가 생활에 적용을 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연습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숙제 올리는 거 예를 좀 하나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제가 예를 들면 제 거를 지금 하긴 했는데 우리 이루비 학생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내가 얘기하면 그거 그대로 쓰면 안 돼요. 네. 음, 예를 들면 학교에 예를 들면 학교에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학교에 그 공부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네. 공부를 하는 시간은 성적과 비례한다 안 한다. 이거를 예를 해요. 들면은 비례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배우진 않았는데 지난번에 우리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걸 배웠는데 그냥 리그레션을 배우면 숫자하고 이렇게 관련성을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그런 배우진 않은 걸 내가 선생님이 얘기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네. 예를 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은 시험 공부를 한 시간이랑 비례한다. 이거 보면은 제 생각엔 어느 정도는 비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막 간다고 해가지고 성적이 막 좋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 여기가 공부한 시간이고 여기가 성적이라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다가 조금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여기부터는 의미가 없는 시간이다. 뭐 잤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어떤 기법을 써야겠다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지금은 모르면 그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이런 주제가 중요해요. 내가 어떤 문제에 화두를 던지고 이거를 해결하고 싶은 그걸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선생님. 이해했어요? 그럼 문제를 두고 이게 한다 안 한다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 예고. 자, 보면 내가 문제라는 거가 뭐냐면 어떤 주제인 거죠, 주제. 어떤 주제. 그러니까 주변에 있어서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 이루비 학생이 해결하고 싶은 이 주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만약 예를 들면 환경을 뭐 개선하고 싶어요. 이런 주제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데이터 관점에서. 그러면 어떻게 했더니 뭐 쓰레기량이 막 줄어들었더라. 뭐 이런 거. 학교에서. 뭐 이런 그럼 식의. 어떻게 응? 글로 설명해요? 아주 제가 저처럼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어떤 데이터를 써가지고 내 주제는 이런 환경을 개선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쓰레기가 감소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을 쓰면 될 것 같고 이걸 데이터를 가지고 측정을 해가지고 뭐 이거는 결과는 지금 없으니까 어떻게 결과가 있어야 돼요? 결과가 없어도 돼요. 어. 어떻게 적용을 해보면 될 것 같다. 그 아이디어만 선생님 보고 싶은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러면 만약에 환경 문제를 이렇게 개선하고 싶다고 하면 막 쓰레기량을 줄였더니 뭐가 괜찮아질 것 같다 그런 거. 그렇게 해도 되고 그거는 이제 거꾸로 간 건데 쓰레기 양 사실 환경이 좋아졌다가 사실 쓰레기 양이 줄었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건데 선생님 아까
근데 쓰레기 양이 줄면은 또 뭐가 좋아진다.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해도 되고, 그죠? 네. 네, 한번 고민해봐요. 이게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알고 있는 분석 기법들은 계속 배우긴 하겠지만, 내가 이제 내 생활에 이걸 적용하는 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네. 그래. 어머니가 부르시는데. 아니요, 하고 있... 네, 20분인데 혹시 다 오셨나요? 나가도 될까요? 얼굴 한번 볼까요? 네. 네. 오늘은 코딩 안 하니까 별로 재미없죠? 좀 쳐야 되는데. 네. 그래도 개념을 좀 이해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바로 코딩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머리를 치신다 생각하시고. 네. 나가 볼게요. 네. 이거 아시나요? 네, 이거 보셨어요? 민명님 보셨나요? 보셨어요. 우리 홍 선생님 보셨나요? 보셨어요. 이루비 학생은 이거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봤나요 혹시? 유튜브 찾아봤어요. 유튜브 짤로 봤어요. 우리 초등학생들도 유튜브 짤로 다 봤더라고. 다 알더라고. 그래서 오징어 게임으로 지금 넷플릭스가 대박이 났는데 네, 저도 봤어요. 꼭, 네. 넷플릭스 얘기를 하려고 이제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 우리 넷플릭스도 약간 이제 비슷한 일들을 하는 건데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내가 주말에 넷플릭스를 열었더니 주말이 다 갔다. 눈이 빨갛게 돼가지고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했다더라. 그런 고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네.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거죠. 내 취향을 알고.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 이제 딱 영화나 드라마를 딱 추천을 해주는 그거에 이제 사람들이 클릭을 하게 되는데 이 드라마 한 편 처음에 딱 보고 끊을 수가 없어서 계속 보고 주말이 다 가는 거죠. 네. 그걸 어떤 식으로 할까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제일 마지막 시간에 할 지금 써놓은 주제 고객 세그멘테이션이랑 이게 거의 비슷해요. 고객 세그멘테이션. 고객 세그멘테이션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윤미경님. 고객의 취향을 분석하는 거예요. 취향을 분석하는 거. 이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의미가 혹시 뭘까요? 이걸 뭐라 그랬냐면 한국말로 제가 써볼게요. 이걸 뭐라 그랬냐면 다른 말로 하면 고객 세분화라고 하거든요. 고객 세분화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뭘 세분화하지?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뭘 세분화하지? 고객을 네. 취향별로 나누는 거죠, 계속. 맞아요. 뭐, 만약에 뭐 연령대로 나누고, 예. 예를 들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뭐, 포러물을 좋아하는지, 뭐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거 다 정확합니다. 나눠보시고. 제가 해볼게요.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이 세그멘테이션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그냥 지금 장르로 해볼게요. 장르. 저는 이제 액션을 좋아하고 액션을 좋아하는 사람 액션 좋아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없어요? 자, 로맨스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루미경님 한 분 계시고 우리 홍 선생님은 뭐 좋아하세요? 공포영화 좋아하세요? 뭐 좋아하세요? 뭐 안 들려? 목소리를 켜주세요. 네. 범죄 스릴러 같은 거 좋아해요. 스릴러. 자, 네. 스릴러. 우리 홍 선생님. 우리 이루비 학생은 뭐 좋아해요?
뭐 추리물 아니면 스릴러 아니면 판타지. 스릴러 여기 같이 묶였어. 자, 여기 이루비. 자, 이게 같은 부류의 사람이 이렇게 묶인 거예요. 그죠? 저희가 지금 4명이 있는데 4명들이 이 세 부류를 묶였죠. 네. 이렇게 묶는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 세분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특성에 맞춰 가지고 묶는 과정. 제가 말한 이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클러스터링이라고 합니다. 분석 기법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클러스터링이라고 해요. 조금 이따가 그 분석 기법을 조금 더 얘기할 건데 그 말을 좀 기억을 하시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봐보세요. 우리 이루비 학생이 좋아하는 영화가 뭐예요? 어벤져스? 어? 마블? 마블? 어벤져스? 뭐 그런 영화가 있다 치고 그 영화를 지금 홍 선생님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아세요? 지금 지금 마블 네, 이루비 학생이 얘기한 마블 어쩌고 저쩌고 한 그 영화를 아니요. 안 모르겠어요. 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면 자, 이 같은 부류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이루비 학생은 봤는데 홍 선생님은 안 봤다. 스릴러 중에 말해야 되는 거예요? 뭐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그 영화를 우리 홍 선생님한테 추천을 해준다. 이제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넷플릭스가 그런 원리로 추천을 해주는 거고요. 이 추천한 알고리즘도 이거는 거의 뭐 저희가 한 달 배워야 되는 과정이고요. 뭐 있어요. 유저 베이스드, 아이템 베이스드, 여러 가지, 뭐 컬래버레이션 필터링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관심이 있으면 이것도 한 달짜리로 한번 해볼 생각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추천까지는 안 할 거고 이제 그 고객 세그멘테이션은 뭐냐면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렇게 묶어주는 과정. 요거까지 저희가 코딩을 할 건데 이 클러스터링을 해볼 겁니다. 예.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데이터에 대해서만,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희는 그냥 데이터 아니고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뭐 마이닝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할 거거든요. 빅데이터가 뭐냐면 이게 위키백과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 분석해서 가치를 추출하는 기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말 자체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 정확하지 않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빅데이터니까 큰 데이터죠. 그죠? 근데 이제 큰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얘기할 때는 보통 뭘 얘기하냐면 특성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특성을 보통 뭐라 그러냐면 3V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셨나요? 이거 아시나요? 3V. V 3개 들어간 거. 이 V. 이렇게 3개가 들어가서 3V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볼륨. 볼륨 뭔가요? 이게 이게 양이에요. 이게 많다는 의미고 이게 빅이에요. 벨로시티는 뭐죠? 뭐죠? 속도. 네, 이게 속도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두 가지는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 옛날에는 데이터 양이 많으면 분석이 안 됐습니다. 네. 저희 그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 차량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 이거는 약간 얘기하면 안 되긴 하지만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예. 그 옛날 기법 가지고는 분석이 안 돼서 옛날에는 이거를 분석을 하려고 모든 데이터를 다 분석할 수 없으니까 뭘 하냐면 그래서 샘플링이라는 걸 합니다. 일부. 예. 그래서 이제 통계라는 개념이 사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 선거 같은 거 하면은 다 조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 집단을 나눠서 샘플링을 하는 몇 명만 이렇게 해보면 출구 조사를 하잖아요. 이제 그거 가지고 대표성이 인정이 돼가지고 이제 이겼다 졌다 이거를 사전에 예측하는 건데 빅데이터는 틀린 거예요. 개념이 틀린 거예요.
통계는 뭐냐면 샘플링을 하는 건데 일부 데이터만 몇 개 뽑아가지고 하는 건데 우린 다 해야 됩니다. 다 전체 다. 그거를 처리하기 위한 그 컴퓨팅 파워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많이 올라와가지고 네, 이걸 처리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여러분들 구글 그 콜랩 사용해 보셨죠? 네, 딥러닝 한다고 우리 구글 콜랩에서 해봤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플랫폼,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이런 것들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많은 데이터도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뭐냐면 여기 이 왼쪽에 있는 건데 이거 뭐죠? 버라이어티. 이거 뭐죠? 다양성. 네, 다양성인데 우리 버라이어티 쇼 막 이렇게 얘기하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우리 그냥 지금 뭐 캐글 데이터 이런 것도 이렇게 보면은 다 이렇게 표형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엑셀처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데이터의 전부인 걸로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은 뭐도 할 수 있냐면 텍스트 데이터, 그러니까 자연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말하시고 음성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고요. 그죠? 기법이 조금씩 틀려요. 나중에 이제 이거 한번 해볼 건데 기법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 방법을 알아야지 텍스트를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 테슬라 모델 3 이런 거 보면 요즘에 어떻게 됐냐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영상 인식. 어떻게 됐냐면 내가 막 가는 길을 여기 다 찍어요. 찍고 이게 지나가면 도로에 여기 차들이 이렇게 막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게 내부적으로 보면은 이게 막 이렇게 박싱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오브젝트 디텍팅이라고 하거든요. 물체를 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차, 뭐 사람이 있으면 얘는 사람, 얘는 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식을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데이터들을 여러분들 해볼 수 있고 지난번에 우리 손글씨 해봤잖아요. 손글씨 이미지 같은 거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있는 그 데이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미지 데이터는 사실 아니에요. 그 데이터가 일단 한번 처리가 된 거를 가지고 우리가 한 거고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 있어서 저희가 이미지 쇼를 쓴 거였고 제대로 된 이미지 개나 고양이 그림 같은 거 진짜 사진을 딱 가지고 하려 그러면 이것도 이미지나 영상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딥러닝에서 나중에 해볼 거예요. 네, 그런 것들. 그래서 되게 다양한 데이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큰 데이터 플러스 다양한 데이터. 그래서 이거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제가 이게 초창기에 빅데이터 분석가로 제가 저희 회사에 딱 들어갔는데 이제 연구소나 막 공장, 품질 이런 데 가가지고 제가 뭘 해야 됐었냐면 빅데이터는 뭡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것처럼 빅데이터를 막 널리 전파하는 그런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꼭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빅데이터가 뭔데요? 큰 데이터예요? 우리는 큰 데이터 없는데 그러면 제가 꼭 얘기해요. 아, 큰 데이터 플러스 조그만 데이터여도 이런 다양한 데이터 만약에 이미지, 텍스트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이런 텍스트 데이터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 분석을 많이 해가지고 성과를 많이 냈어요. 아무튼 자 놓고 넘어가 볼게요. 이게 왜 필요한가? 아까 저기 쉬는 시간에 이루비 학생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도 계셨나요? 못 들으셨죠? 이루비 학생이 저한테 선생님 뭘 분석해요? 뭘 분석하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걸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필요한지 데이터 분석 이거 아이디어를 왜 생각해 보라 그랬냐면 이제 뭐 나중에 프로젝트도 하긴 할 거지만 이게 어디 가서든지 이것 때문에 데이터 분석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는 건데 뭐냐면 어디 가서 예,
회사에 가서도 꼭 이게 있어요. 문제가 있고요. 뭐 주제, 과제 이런 게 있고요. 이거를 뭔가 해결을 해 나가는 과정이 제가 볼 때는 빅데이터 분석하고 이 사이언스 과정인 것 같아요. 데이터 마이닝. 아까 의미를 발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주제를 정하라고 한 거예요. 제가 이루비 학생한테 몰랐냐면 솔빙은 지금 모르겠고, 왜냐면 분석 기법도 지금 다 못 배우고 못 했는데 제가 이걸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내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데이터 분석을 하면은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한번 써보라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이 분석 기법 하는 것보다 이거 찾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차근차근히 준비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게 포트폴리오로 쌓여갈 겁니다. 제가 이루비 학생한테 뭔 얘기 했냐면, 자, 학교에서 이런 거 해봐도 될 것 같아. 예를 들면은 공부하는 시간, 성적, 관련이 있을까요, 이거? 공부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성적이 이렇게 올라간다. 맞나요? 제 생각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시간 가면. 한 이 정도까지 임계 시간까지는 되는데 여기는 막 작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배우진 않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로지스틱 리그레션 배웠잖아요. 그거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1, 0으로 분류하는 거는 이거고, 그냥 리그레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여기는 성적은 숫자잖아요. 0점에서 100점. 이 숫자를 뭔가 이렇게 분석을 할 때는 그냥 리그레션을 쓰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일비 학생한테 얘기한 거 뭐냐면 뭐 환경을 내가 개선을 하고 싶어. 뭐 예를 들면은 뭐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것들을 막 열심히 했더니 쓰레기 양이 이렇게 막 줄어들더라. 이게 뭐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주제를 한번 찾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진짜 이렇게 내려가더라. 아니면 뭐 별로 관련이 없더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설계를 하는데 포커스 해가지고 한번 써봤으면 좋겠고,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어떤 데이터 분석 기법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숙제 얘기를 지금 다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어른분들도 성인분들도 꼭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주변에 해볼 수 있는 거 사실 너무 많아요. 그러면 데이터 사이언스 하는 거랑 우리 지난번에 머신러닝 배웠는데 이거 무슨 관계일까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조금 있다? 네. 네.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는데 어떻게 관련이 있냐면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데이터 사이언스를 할 때 그냥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머신러닝 기법들을 쓰는 겁니다. 네. 아까 그 장바구니 분석 그것도 이 머신러닝 기법 중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아까 고객 세그멘테이션 할 때 클러스터링 이런 것들도 들어가요. 네. 근데 이제 머신러닝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는 그냥 이제 바로 코딩했는데 이게 유형이 있습니다.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지금 옛날엔 2가지로 얘기하다가 요즘에는 3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게 있냐면 네, 여기 있죠.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 오른쪽에 빨간 거 이거 뭘까요? 우리 이루비 학생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루비 학생. 얼굴이 안 보이니까 불안하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거 뭐예요? Supervised learning. 야, 미국 살다 왔어요. 아니에요. 발음이 너무 좋네요. 네, Supervised learning. 이거 뭐라 그러냐면 한국말로 얘기하면 지도학습이라고도 얘기하고 감독학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타이타닉 생존율 예측했죠. 그게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타이타닉 생존율 예측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죠? 트레이닝 셋이라는 게 하나 있었고 테스트 셋이 있었는데 트레이닝 셋에는 뭐 성별, 연령,
뭐 배우자 수 등등등등 막 있고 뭐 등급이 있었고 여기 보면 생존율이 1010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난번에 뭐죠?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학습을 한 다음에 그 모델로 이 테스트 셋을 예측을 하니까 뭐 이렇게 돼가지고 1, 0, 0, 1, 막 이런 어레이 형태로 나왔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컨셉은 뭐냐면 이 트레이닝 셋 학습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학습. 학습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 생존율이 붙어 있었죠. 정답이 있어야 됩니다. 정답. 어떤 데이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에 정답이 있어야 되지 학습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테스트 셋에는 이 생존율이 없었어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예측을 해봤다. 그러니까 이게 지도학습. 그러니까 학습을 하는 것들, 정답이 있는 거. 이게 슈퍼바이즈드 러닝, 지도학습, 감독학습. 근데 이거에 이제 반대 개념이 여기 있는 건데 우리 홍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홍 선생님. 마이크 켜시고 발음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발음 안 좋아요. 모르고란 unsupervised learning. 아, 좋습니다. 네. 이거는 완전 반대 개념이고요. 이거는 비지도학습. 네.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아까 넷플릭스 있죠? 넷플릭스가 하는 그런 방법들. 제가 아까 클러스터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클러스터링 방법이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요. 여기는 뭐가 없을까요? 오른쪽이랑 반대니까 뭐가 없을까요? 정답? 여기는 정답이 없는 거예요. 네, 정답이 없다는 개념은 뭐냐면 저희가 지금 4명 있는 중에 사실 조영훈하고 나머지 3분은 이렇게 묶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묶었을까요? 선생님과 학생, 남자와 여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남자와 여자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기준에 따라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데이터 이제 나중에 분석할 때 얘기할 건데 피처라고 얘기합니다. 특징. 그 특징에 따라서 고객들을 묶을 수 있는 기준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거에 따라서 비슷한 특징들끼리 묶는 거예요. 그거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준다. 그래가지고 클러스터링 이렇게 얘기하고 한국말로 하면은 군집 분석 이렇게 묶는다. 네. 무리화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군집 분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뭐 K민즈 알고리즘, 뭐 DB스캔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해볼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네요. 자, 이렇게 2개 있고 옛날에는 이렇게 2개만 얘기했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거는 여러분도 아실 수도 있는데 이 밑에 있는 걸 하나를 더 얘기해요. 이 부류가 뭘까요? 이거. 류미경 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거는. reinforcement learning. 예. 이거 reinforce learning이라고 얘기하는 이거는 뭐냐면 이거 한국말로 뭔지 아세요? 강자로 시작해요. 강화학습입니다. 강화학습. 이거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되게 유명한.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거. 바둑판. 어디서 들어봤죠? 바둑. 이세돌. 어디서 들어봤어요? 알파고. 알파고가 옛날에 이제 딥러닝을 썼고요. 딥러닝을 썼고 그거랑 그다음에 이 기보를 그러니까 여러 그 구단들이 놨던 기보 그것들을 학습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걸 자동으로 해야 되니까 이 강화 학습이라는 거를 썼는데 강화 학습이 뭐냐면 보통 로봇 같은 데 많이 써요. 최근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족 보행 로봇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그냥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강화학습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로봇에 심습니다. 심고 어떻게 하냐면 네가 걸을 수 있으면 플러스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플러스 넘어졌어. 넘어지면 마이너스 해가지고 보상하면 플러스
그러니까 안 넘어지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그 파블로프의 개 그거 아시나요? 먹이를 줄 때 종을 딸랑딸랑딸랑 쳤더니 나중에 먹이를 안 주고 종을 치니까 침을 막 흘리더라. 이제 그런 컨셉의 이 모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보상 리워드라는 거를 해주는 방향으로 얘가 발전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안 넘어지는 쪽으로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속 넘어져요. 계속 넘어지는데 이게 나중에는 이렇게 막 중심을 잡습니다. 그게 자기가 계속 학습을 하면서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어려워요. 저도 잘 못하는데 저도 이거 적용을 안 해봤는데 저희도 이게 나중에 일단은 좀 빠르게 딥러닝 과정을 처음에 해보고 이제 조금 고급 과정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한번 해보려고요. 네,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구글에 보니까 좀 잘 나와 있는 그림이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 더 가져온 거고요.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도학습이라고 얘기한 게 문제와 정답을 알려주고 공부하는 거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요. 수능 공부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류가 우리 그때 타이타닉 생존율 네, 이거를 영어로 하면은 이쪽 비지도 학습 쪽은 영어로 하면 클러스터링이고요. 여기도 CL인데 여기는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라고 합니다. 분류. 정답이 있는 것들은 클래시피케이션, 정답이 없는 것들은 분집 클러스터링. 예. 그래서 이 비지도 학습은 답을 안 가르쳐주고 공부를 시키는 방법이다. 여기에 아까 우리 맥주와 기저귀 사례 있죠? 그 연관 규칙 분석하는 건데 그것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정답이 없는데 그 규칙을 찾아내는 과정이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로 해당되면은 여기 지도 학습에 되는 거 하나, 타이타닉 데이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비지도 학습에 해당되는 거 이거 2개를 저희가 해볼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씩 제가 고른 겁니다. 데이터를. 네. 강화학습은 지금은 없는데 지금은 못 해볼 것 같고 이건 나중에 고급과정 가면은 한번 해보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 됐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다시 말씀드렸는데 이거 어디 올리시냐면 자 공유를 풀어볼게요. 저희 카페 아시죠? 카페에 여기 보면 네, 여기 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제가 메뉴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중고등 성인 데이터 사이언스 여기 가셔가지고 여기 그냥 편하게 글쓰기 하셔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거를 한번 고민해 보셔가지고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좀 실제로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들은 나중에 또 가질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그 타이타닉 그 데이터 가지고 이제 바로 할 겁니다. 그때 이제 뭘 할 거냐면 EDA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탐색적 분석인데요. 공식처럼 데이터를 딱 보면 공식처럼 하는 게 있어요. 쫙 저를 따라 하시면 이제 데이터를 무조건 받으면 그 과정을 쭉 하시면 됩니다. 그걸 다음 시간에 이제 실제로 바로 코딩 할 거고요. 그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처음에 지난번 머신러닝 기초 때는 그 주피터 노트북 띄우세요. 그 구글 콜랩 띄우세요. 이걸 말씀드렸는데 요거를 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조금 단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수업 시간 전에 딱 띄워 놓으시고 저하고 이제 바로 코딩할 수 있게끔. 네. 혹시 만약에 잘 모르시면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고 해보시다가 정 안 되신다 그러면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다시 봐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거 두 가지를 준비를 해주시는데 일단 주피터 노트북으로 할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두 개를 다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다 나가고요. 혹시 한마디씩
그 하시고 제가 마무리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오늘 배우시면서 뭐 좀 느끼신 거라든가 뭐 이렇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우리 류미경님, 우리 홍 선생님, 우리 이루비 학생 순으로 이렇게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렵긴 한데, 그래도 차근차근 잘 알려주셔가지고, 일단 숙제가 걱정이 되고요. 네, 숙제가 걱정이 되고, 네, 일단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 콜랩은 제가 마지막 시간을 못 들어가지고, 아, 네. 그거를 봐야 되는 거죠. 그거는 구글을 로그인 하신 다음에 구글 콜랩이라고 치시면 그냥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로그인은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하신 어머니. 우리 홍 선생님. 저는 진짜 무지 어렵거든요. 무지 어려운데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도 너무 대단하시고 존경스럽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짜요. 네, 화이팅! 화이팅! 짜요! 우리 이루비 학생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어디? 네, 네, 틀려요. 어렵기도 했고, 근데 재밌었고요. 네, 네, 그랬어요. 네. 우리 이루비 학생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늘 찬혁군은 없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꿈나무, 코딩 꿈나무 기대가 됩니다. 그 다들 나중에 혹시 뭐 주말이든지 시간이 되시면 그 머니볼 그 영화는 꼭 한번 봐보세요. 네, 재밌습니다. 강추드리고요. 네. 오늘 그러면 이렇게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네.